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68쪽 점유권 가겠습니다. 점유권 위치 한번 볼까요? 네, 점유권 위치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점유권은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종류는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8개로 한정한다. 1,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6번, 7번, 8번. 총 8개입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파트는 점유권. 점유권 하기 전에 이 본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렇다 한다면은 이 점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 유무 관계없이 네,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권을 가지면서 점유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권 없이도 점유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점유하는 사람은 본권 있는 경우도 있고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뒤집어서 본권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지금은 점유가 있을 때 본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본권 뜻을 잘 보시면은 이게 점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점유할 권리.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특징은 본권 유무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책자 68페이지에 맨 위에 192조가 있네요.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란 키워드가 있고 점유권이 있으니, 그러면 있으면 있다는 얘기고 없으면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외적 모습이 거기 194, 195, 193조 쭉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조문 순서에 따라서 194조 가면 간접점유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점유? 간접점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와서 임대 좀 해달래요. 좋다 하면 임대차 했다 했을 때 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갑이 현재 점유하다가 임대하였으니 이 점유가 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점유가 을한테 가면 갑은 현재 점유는 없지만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언젠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지는 않지만 먼 훗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걸 간접점유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갑은 현재 점유하지 않지만 간접점유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점유는 어쨌든 점유는 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점유권은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기초란 물권적 청구권을 뒤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라고 나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글자가 길어서 저는 두 글자 줄이겠습니다. 전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점유권 있으니까 전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전보 행사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거꾸로 전보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간접 점유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이 갈 거예요. 다시 또 뒤에 있으면 소유물 반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유권 가면은 반환은 점유 내놓으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자력구제는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현재 점유자는 당연히 전보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전보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력구제까지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점유는 192조엔 예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가 있어요. 195조 해서 타이틀 제목이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글자에서 의미를 찾으면 이 가로를 묶으면 답이 풀리네요. 그러면 그 위에 점유자가 따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의 주인이 있고요. 우리 알바생들 있죠? 힘들게. 주인 있고 알바생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알바생. 근데 가게를 현실적 점유하지만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 보조자는 미안하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돼요, 지금. 보조자니까 점유권이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보의 뭐가 될 수도 없고,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또 전보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고, 또 여기 소유물 반환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어요. 소유물 반환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력구제 정도는 인정한다는 것. 자력구제는 인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자력구제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는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하세요. 간접점유는 점유가 있다, 보조자는 점유가 없다 하면 이 이야기들이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193조가 있어요. 193조 상속인의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한테 점유는 자동 이전합니다. 상속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자동입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참고로 187조에서도요. 법률행위, 소유권 취득도,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도, 상속도, 소유권 취득도 자동 취득이에요. 상속 나오실 때마다 자동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는 192조에 대한 예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외를 이제 책에서는 점유의 관념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안 나오고 주로 간접점유와 보조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보 주체가 되고 상대방 될 수 있고
반환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있다. 보조자는 다 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점유권 예외,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2번에다가 초점 맞추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197조가 나오네요. 페이지 70페이지. 이 197조를 잘 눈여겨보세요. 조문 자체를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197조에서 중요한 조문입니다. 1항에서 현재 점유의 모습이 가지고 있어요. 점유의 모습.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 의사. 그 다음에 평원, 공연, 소평공, 평원,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까지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소유의사가 추정된다, 네,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유의사 추정한다, 평원, 공연 다 추정한다. 그런데 197조 1항에서 없는 게 없는 것, 이걸 기억해. 딱 하나 없는 것이 네, 사실은 무과실이라는 거죠. 무과실.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된다. 없으니까요. 이건 있고 없으니까. 그건 추정한다 그러면 특징은 네, 입증 면제 받는다. 입증 면제 받아요.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 면제 받으니까 아니라고 떠드는, 네, 그래서 문박 그대가 입증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가 입증해야 되는 건데 추정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입증하세요. 그게 판례의 태도. 다음 두 번째 2항입니다. 네, 이 조문 밑에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 이 눈이 팔려가지고 조문을 이렇게 개무시하게 되면 자꾸 양이 많아져요. 양을 줄이는 방법은 197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니까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7조 2항은 네, 소가 제기가 되고요. 선의로 점유하다가 소가 제기가 돼서 패소하게 되면 법조문에서 여기 사이가 선의로 보지 않고요. 선의로 보지 않고 여기를 악의로 봅니다. 그래서 소 제기에서 패소가 되면 악의가 되는 시점이 소 제기 시예요. 그래서 선악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90조 1항은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이고 그 다음 조심할 것이 뭐다? 선악소 자타패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타패는 꼭 나옵니다. 선악소 자타패.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여기다. 네, 요거는 어디냐면은 맨 밑에 6번에 있어요. 70페이지 맨 하단에 6번에 있어요. 자주로 점유하다가 패소했을 때 말소 의무가 발생하면 패소 그때부터 타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 판례를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7조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은 뭐다?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요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선악소 자타패입니다. 요렇게 해서 자꾸 기억해 두세요. 197조를 정리한 말은 뭐다?
딱 하나 없는 것 무가실. 선악소 자타표입니다. 요 선악소 자타표는 점유자 회복자에서 또 연결될 거고,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자주 타주를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사요?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없으면 타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자주 타주는 그 현재 점유자 없는 거고, 네,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동그라미 2번에 되어 있네요.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한 예를 들면 이 자주 타주를 왜 자꾸 구별하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각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와서 점유를 해요. 허락 맡았는가? 허락 맡은 적이 없어요. 허락 없이 와서 그냥 점유해요. 남의 토지에다 깃밥 걸고 소평공, 소평공, 네, 이렇게 해서 20년이 되면, 자그만치 몇 년? 20년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갑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내 토지에 누가 깃발 꽂고 소평공 20년 점유했다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등기해달라 요구하게 되면 갑은 어이가 없죠. 근데 법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을이 점유하는 동안 한 번도 현장 가서 야단친 적이 없다. 중단시킨 적이 없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청권 행사에서 갑이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은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 시험에 꼭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점유 취득시효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 100%짜리다. 이렇게 가정해 두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시험 보는 요령은 영역을 넓히지 마시고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점유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평원, 공연. 그러니까 소유의사가 있으면 취득시효가 가능한 것이고, 소유의사가 없으면 이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판례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 71페이지 가시면 11번이 있을 거예요. 11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상당히 초과. 뭐 이유도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상당히 초과. 뭘 상당히 초과했다는 얘기일까요? 인접 토지를 점유할 때, 타인 토지를 상당히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주 점유로 보지 않고 이 타주 점유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주로 가게 되면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초과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초과가 안 되면 취득 시효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상당 초과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수험생들은 상당 초과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당 초과지?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꾸 수험생들이 자꾸 공부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상상을 해요. 상상,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상당 초과가 도대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야?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은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기술을 익혀서 시험 보는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지문에 상당 초과가 뜨면 소유사가 없는 거야. 따라서 취득 못해. 점유 취득 시효 안 돼. 상당 초과가 나오면 타주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니까 점유 취득 시효 안 돼. 이렇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시험 보는 요령이다. 11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11번 있고 16번 있죠? 명의수탁자, 점유는 타주라고 되어 있네요. 명의수탁자, 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등기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을 때 판례는 이것을 자주로 보지 않고요. 타주로 본다. 타주로 보는 거니까 소유사가 없는 거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된다. 11번과 16번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맨 밑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서 포인트 되는 조문은 몇 조? 197조. 넘어갑니다. 72페이지 갑니다. 점유권의 효력이 나오네요. 점유권 효력.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자주 점유 등의 추정.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닙니까? 추정. 197조 했던 거 아닙니까? 네. 했던 거 다시 나왔네요. 그죠? 네. 소, 평, 공. 네. 소평, 공. 선의까지는 추정이 된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반복돼 있고요. 또 선악소다. 그죠? 그럼 어차피 하는 거 자타패까지 기억하면 어떨까요? 네, 자타패가 어디 있는가? 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71페이지에 71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에 선악소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맨 밑에 6번.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한테 거기 보시면은 말소 청구 소송 방해 제거 들어가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 그때부터 타주 점유가 되죠. 그러니까 197조를 여러분들은 시험장 들어갈 때는 무과실 추정 안 되고 선악소 자타패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취득시효할 때 한 20년 점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내가 점유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출발과 끝이 있으면 여기는 계속 점유했던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적법 추정이 있네요. 권리적법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고칠게요. 요거는 점유 추정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리적법 규정은 점유 추정력, 점유하고 있다 해서 이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에 쓰시면 안 되고 동산에 쓰실 것. 부동산 쓰면 안 됩니다. 동산에다가 쓸 것. 이 점유 추정력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등기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점유 추정력 반대는 뭐다?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에 써야 되는 거겠죠. 어디 쓰면 안 되고요. 동산은 안 되겠죠. 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부동산은 알리는 방법은 공시는 등기 아닙니까? 동산은 알리는 방법이 현재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점유. 그러니까 뒤집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점유하는 자가 동산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다른 말로 고쳐 쓸게요. 점유 추정력으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 회복자 제일 중요한데 72페이지에 점유자, 회복자 제일 중요한 파트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회복자하고 점유자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을이 등기해가지고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였다라고 돼 있네요. 갑하고 을하고 사실은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을이 거기 보시면은 등기도 하고요. 네. 등기도 하고요. 네. 점유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매매 계약이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효나 또는 취소가 되면 이제 갑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갑이 을한테 이 계약이 무효 취소인데 등기돼 있으니까 갑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뭐 할까요? 첫 번째 방해 제거를 던집니다. 방해 제거가 뭘까요? 방해 제거가 뭐냐면 네, 등기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등기 지워달라. 네, 등기 지워해가지고 해서 네,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등기 지워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겼으면 갑은 을한테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를 뭐 하라? 내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유 내놔는 소임을 뭐다? 반환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반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회복자가 된다. 그런 얘기고 을은 점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소유자, 네, 소유자로서 회복하려고 하는 자고 이 사람은 이제 점유자로서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반환을 요구할 때 회복자하고 점유자세에서 점유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거기에 쭉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달리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갑이 등기돼 있고, 네, 관리자가 있어요. 과선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과선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가 우리 관리인한테 맡깁니다. 내가 더 이상 과수원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우리 관리인으로서 과수원을 이제 재배하는데 갑자기 딴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칩니다. 당연히 이 등기는 꽝입니다. 무효 등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때렸죠. 그리고 팝니다. 팔고 먹고 튀겠다 이야기예요. 병이 이 등기를 믿고 삽니다. 또 점유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을은 먹고 튀었고 지어졌고요. 현재 병이 등기 점유하고 있습니다. 판례 태도는 앞사람이 꽝이면 병도 꽝, 선이 관계없다는 얘기죠. 등기에 공신력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이 꽝이니까 너도 꽝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를 제기할까요? 등기 지워. 등기 지워. 네. 소 제기하는 겁니다. 등기 지워. 자, 소를 당했습니다. 비가. 그러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소 제기해서 패소했다. 그런 얘기면 등기 지워가지고 한 겁니다. 등기 지워. 요거는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등기 점유하면서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네, 여기가 이제 악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악의가 되죠. 기억하세요. 선악소. 선악소. 그래서 여기는 악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타주가 있는데, 자주 타주는 선의로, 자, 여기 자주로 점유했을 거예요. 등기돼 있으니까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주가 되고요. 여기가 타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타패.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타패. 선악소 자타패. 그래서 책자에서는 자, 선의 점유자는 자, 여기서 과수원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를 과실이라 할게요.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과. 과실이에요. 과실. 사과 과실. 누가 먹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은 선의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네, 갑 것이 아니고 점유자 병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악의가 되기 때문에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병은 취득할 수가 없고 갑 겁니다. 병이 만약에 취득한 과실이 있으면 돌려줘야 될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악이니까 이 사과는 누구 게 아니고 병 게 아니고 누구 거다? 갑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 네, 201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201조. 과실 취득권 이야기예요. 과실 취득에 관한 얘기는 해결이 됐네요. 그 다음에 창고가 멸실이 됐어요. 이 과수원에 있던 창고가 여기서 멸실이 됐다.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났다. 근데 혹시 창고 화재 시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창고가 화재가 났다 이야기예요. 이게 점유물 멸실이에요.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또는 훼손됐을 때 책임이 뭔가 봤더니 네, 선의의 자주는 현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자주는 현존 책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주는 맞지만 악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배상. 여기는 타주기 때문에 전부 배상.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고서 선자시만 현존합니다. 자, 리듬을 타서 기억하셔야 돼요. 선자시만 현존합니다. 이게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라고 했었죠. 선악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과실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이렇게 해서 선자씨는 현존한다 하면 돼요. 그것이 이 과실 취득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과실 취득하면 선이가 사과를 먹었으면 이건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과실을 취득한다고 돼 있으면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한다는 얘기는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거기 또 선악소 나오죠? 선악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74페이지에 점유물 멸실, 훼손에 관한 것은 선자시만 현존,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선자시만 현존.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인께서는 저 갑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등기, 치워, 방해, 제거했고요. 이제 점유를 내놓으라고 해야 되죠. 점유를 내놓으세요. 이게 소유물 반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3조 가지고 풀어가겠습니다. 203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체킹 잘 하세요. 203조는 특징 선의, 악이 불문.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인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이 203조를 아주 출제를 잘한다는 거죠. 1항 들어갈게요. 1항은 필요비에 관한 얘기. 필요비는 수선 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 수선 유지, 보존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존 관련된 비용, 필요비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 필요비 들어가서는 조심할 것이 지출 즉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환을 요구할 때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 과실을 만약에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취득을 못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는 항은 유익비. 유익비는 보존이 아니고요. 개량 비용입니다. 유익비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즉시 요구할 수는 없고요. 반환을 요구할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놔라고 할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액 증가가 현존이란 말이 나오면 가액 증가 현존은 필요비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유익비에 관한 얘기다. 나온 적이 있고요. 선택할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회복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청구는 점유자가 청구하지만 선택은 회복자 선택 들어간다는 것. 세 번째는 필요비에 해당은 안 되고요. 유익비 관련돼서는 비용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에다가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203조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필요유익비 가지고 연결이 되면 유치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 정도. 201조, 202조, 203조 가지고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점유보호 청구권 들어갈게요. 물청 이야기를 해요.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204조가 있고 204조가 점유물 반환이에요. 반환. 점유를 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물 방해 예방. 문제 내면 타겟은 이거예요. 점유물 반환. 이것도 조문을 분석해드리면 204조 1항에서 키워드는 침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탈에 해당이 되면 이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204조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 예가 뭐냐면 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사기당해서 물건을 건네줬을 때는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를 가지고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것. 훔친 도둑한테는 도둑놈은 뺏어간 거니까 침탈이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다음 204조 2항입니다. 2항은 침탈자 연결된 특별 승계인이 있을 때 조문 그대로 따서 하는 거예요. 특별 승계인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선이라 한다면은 선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204조를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점유물 반환은 안 된다. 악의 특별 승계인은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204조 2항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조문을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204조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은 204조 2항이고 3항. 침탈은 좋은데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만약에 1년을 초과했다. 1년 내 204조를 통해서 점유를 회수해야 되고 1년을 만약에 초과하면 204조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1년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걸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재판상 청구할 것, 그걸 출소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점유권 물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208조가 나오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전보와 점유권 물청과 소유권 물청을 기초로 하는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전보, 소유권 기초한 물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점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가겠습니다.